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세끼 밥은 꼬박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자꾸만 팔다리에 힘이 빠질까? 손주 안아줄 때 팔이 덜덜 떨리고 계단 오르기가 숨차시죠? 요즘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도 더 드시고 단백질 가루도 우유에 타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시니어 건강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단백질을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먹는 단백질은요, 근육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몸의 지방으로 몰래 쌓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김정숙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소고기 구이를 조금씩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왔다며 속상해하셨죠. 어머님은 단백질을 드셨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오히려 몸이 힘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도 혹시 이 실수가 숨어있진 않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 단백질 드시고 운동은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사라진 근육을 다시 찾는 비밀 지침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단백질 실수 3가지를 명쾌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3가지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잠시도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꿀 황금 정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은 매년 1%씩 쉬지 않고 사라지죠. 게다가 근육을 만드는 능력, 즉 합성 능력도 젊을 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단백질을 넣어줘도 공장 자체가 느려진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은 나이가 들면 소화액도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결국 몸에 부담을 주거나 슬프게도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변해서 쌓입니다. 열심히 드신 고기가 뱃살이 되는 억울한 상황, 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작정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단백질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비법인 단백질 실수 3가지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단백질을 오직 고기라고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고기가 힘이다며 매일 소고기나 삼겹살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좋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막아버리면 근육으로 가야 할 좋은 단백질 재료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근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이 스위치가 켜져야 근육 공장이 작동합니다. 류신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지만 지방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방이 적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두부, 달걀, 생선 이 3가지는 시니어에게 완벽한 저지방 완전 단백질 세트입니다.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이 3가지를 번갈아 가며 밥상에 올리세요. 두 번째 실수,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은 대충 때우다가 저녁에 보충해야지 하고 한 번에 잔뜩 드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한 번에 25g, 많아야 30g 이상의 단백질은 근육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거나 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헛수고를 하시는 거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실 때 분비되는데 이 문지기가 단백질 재료를 근육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죠. 그래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3끼에 나눠서 드셔야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단백질은 약처럼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나누어 먹는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하루 70g이 목표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20에서 25g씩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아침은 달걀 2개와 우유 1잔. 든든하죠? 점심은 두부 반모가 들어간 된장국이나 볶음밥. 저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100g. 이렇게 매 끼니 챙기시면 됩니다. 이 분배식 예시는 꼭 메모해 두시고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3번째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믿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그 재료를 근육으로 만들어줄 건축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건축가가 바로 근력 운동이죠.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지 않으면 먹은 단백질은 나는 갈 곳이 없네 하고 결국 지방으로 변해서 여러분의 허리와 뱃살에 머물게 됩니다. 68세 박영감님께서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아예 접고 단백질 음료만 매일 드셨습니다. 몇 달 뒤 체중은 늘었는데 힘은 더 없어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었습니다. 단백질 음료가 지방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드신 후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의자 스쿼트나 벽을 짚고 미는 벽 푸시업이 최고의 근육 자극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황금 단백질 양을 계산해 봅시다. 시니어는 건강 유지를 위해 몸무게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72g이 목표입니다. 72g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식단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사진 찍어 두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72g을 채우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 22g 유신이 풍부한 달걀 2알과 두유를 드시고 현미밥 반 공기로 인슐린 문지기를 부르세요. 점심 25g 지방이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100g을 조림이나 찜으로 드세요. 저녁 25g 두부 반모와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이 최고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마지막 비법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드실 때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많은 채소 시금치, 버섯을 함께 드십시오. 둘째, 씹기 편하도록 찜, 조림 등 부드러운 습식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셋째, 식후에 물을 충분히 드셔서 단백질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소화가 편해야 근육도 편해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보약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는 고기 편식, 몰아먹는 습관, 운동 없는 나태함은 그 보약을 도구로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바로 잡으면 기적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1년 뒤 여러분의 허리를 펴주고 병원 문턱을 멀리하게 해줄 겁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연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지금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머님, 아버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시니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